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3일 미국 제조업 지표 부진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지난 8월 5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26% 급락했고 엔비디아 주가는 9.53% 큰 폭으로 조정됐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코스피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으로 2,600선을 붕괴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15% 조정된 2,58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500선에서 머문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코스닥도 3.76% 내린 731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토큰증권 법제화가 재추진되자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연이틀 치솟았습니다. 최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토큰증권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주로 핑거와 K옥션, 갤럭시아 SM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큰 이달, 미국 FOMC 회의 전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확보해두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인 13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회사채 물량은 3조 5,55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의 조승현입니다. 주식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하나 오늘도 고민 많으셨죠? 오늘 바이킹스탁은 시장의 이슈뿐만 아니라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특급 매매 기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서 댓글로도 소통해주세요. 간밤 미증시는 제조업 지표 부진이 확인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로 기술주 위주의 낙폭이 컸는데요. 이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고스란히 영향을 끼치면서 양대 증시 3%대 큰 폭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장일수록 더욱 똑똑한 전략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의 여우 같은 투자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이킹스탁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지훈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 증시는 안녕하지 못하지만 이럴수록 우리가 더 힘내서 전략 세워봐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우리 지훈 매직이 더 절실한 시점인데 이렇게 약세장 속에서도 힌트 주실 우리 박지훈 전문가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여우 같은 혼주장 속의 여우 같은 매매 박지훈 전문가입니다. 제발 빨간 장에 방송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실한데요. 어쩜 이렇게 제가 방송하는 날은 다 이렇게 사이드카에 파란불만 켜는 장인지 저도 빨간 장에 방송해보고 싶다라는 소망이 들 정도로 요즘 최근에 빨간불을 띈 날이 거의 없다랄 정도로 굉장히 증시가 혼돈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서울경제TV에서 바이킹스탁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죠. 자, 수요일마다 저와 시청자분들이 함께 만나고 소통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지난주에 제가 SCI 평가 정보라든지 엘컴텍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소개드리면서 시황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일정 구간 흔드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으며 중요했던 가격대들을 짚어드렸고 이러한 SCI 평가 정보라든지 품절주가 움직인다. 제가 양지사라는 종목도 바이킹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러한 종목들의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강세다. 코로나주들이 아직까지 한 번의 상승이 더 남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증시의 불안정함을 예상하고 우리는 거기에 맞는
되는 전략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브리핑 드리면서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항상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첫사랑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 여러 종목 거의 90% 이상이 상승을 해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후에 수익률 리뷰에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튼튼한 전략 세워가시면서 오늘의 하락장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똑한 투자 전략으로 높은 승률 보여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이신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전문가님과 방송 공략주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지난주 방송에서 짚어주신 종목들 4개나 고공행진 중인데요. 박수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박수를 쳐야 될 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뭐죠? 지난주에 짚어주셨던 SCI 평가 정보가 그때 전문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좀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반사이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오늘 장에서 7% 가까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수익률 리뷰를 할 때 2차 목표까지 상승할 구간이 추가적으로 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제가 그 2차 목표가까지 또 터치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갈 자리에서는 간다. 하지만 이러한 반사 수혜를 받는 이 품절주들의 움직임에서 양지사와 또 마찬가지로 오늘 신라섬유가 또 강하게 또 움직여주었고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증시가 좀 불안정하다라는 이유들도 있고 중동 이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강하게 상승하기에는 아직 찝찝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대왕고래 시추 테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체크를 했고 그다음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정말 강했습니다. 정말 쉼 없이 상승을 해준 모습이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열폭파 관련 테마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었고 잠시 후에 시황에서도 또 말씀드릴 테지만 한싹이라든지 센즈랩 그다음에 뭐 라운시큐어, 오픈베이스 등등 이런 보안주들이 움직인다. 그리고 이런 보안주들이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이런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로 한 번 더 이슈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번 연도에서 2월 달에서 5월 달이 가장 가파른 상승이었습니다. 그 가파른 상승 중에 가장 크게 움직였던 테마가 보안 테마, 그다음 유리기판 테마 등등이 있었죠. 보안주들이 움직인 후에 유리기판들이 반도체 장비의 소형주들이 큰 상승 랠리 이어가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안주들이 상승을 하고 유리기판, 기가비스라든지 피롭틱스, YC캠, 그다음 뭐 LG 이노텍 등등 이 꿈의 유리기판의 기사들이 계속해서 속출되는 이유는 그리고 단독 삼성전자, HBM 단독 공급 이슈, SK하이닉스, HBM 공급 성공 직전 막 이러한 단독의 뉴스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봐 드릴 거고요. 그다음 블루엠텍 이렇게 비만 치료제로 묶였던 아이들이 개별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구간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N솔, D&D 파마텍 등등 제가 다양한 종목들 바로 일주일 전 5거래일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두 자리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선엔지니어링입니다. 우리가 시추 관련 테마로 계속해서 지속해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 한두 번 공략한 종목이 아닌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되는 가격마다 공략을 해서 지금까지 총 57.8% 상승 중이고요. 14,500원 2차 목표가 드디어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15,75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 16,000원부터 17,000원대까지도 여력이 충분해 보이니까 지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역시나 시추 테마로 엮이면서 대왕고래 테마죠. 자, 제가 55,800원대까지 그다음에 1차 목표가 44,300원대까지 잡아드렸는데요. 1차 목표가는 돌파를 해주고 2차 목표가를 향해 가는 중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2차 목표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7월 말부터 제가 방송을 해서 22.3%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이렌시스입니다. 우리가 하반기에는 로봇주들을 보아야 한다. 제가 두산 로보틱스도 말씀드렸었고 이렌시스, 그다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등 최근에 하이제나렘이라는 이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죠. 5,800원, 6,600원 잡아드렸는데요. 자, 6,300
6,640원대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2차 목표가 근처까지 와준 모습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6,600원 돌파해줄 수 있는 흐름 나올 수 있으니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다음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와 8월 14일 저희가 정확하게 딱 2주 됐거든요. 2주 만에 39.6%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목표가 3,700원, 4,300원 잡아드렸습니다. 4,300원 정확하게 돌파해주면서 4,490원대의 고점 만들고 2차 목표가까지는 수익 거뜬하게 챙길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블루엠텍 우리가 진단키트 새로운 개발 뭐 이런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이제는 비만 치료제 이슈들이 위고비가 심장병에 특화되는 그런 물질들을 찾았다. 효능이 입증이 됐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비만 치료제가 심장병 치료제의 테마로 이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강하게 준비하는 종목들. 제가 상승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한 포트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샤페론이라는 종목도 또다시 첫사랑 기법에 들어오게 되면서 높은 상승률 보여주었죠. 자, 지난주 방송에 이어서 29.3% 상승 중입니다. 자, 목표가 24,000원, 22,000원 잡아드렸는데요. 2차 목표가인 22,000원대 돌파해주면서 23,8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한싹입니다. 제가 이 한싹 같은 경우는 두 싹, 세 싹에 무증까지 우리가 바이킹 스탁에서도 저와 함께 공부를 했던 종목입니다. 똑같은 매수 가격대 주었기 때문에 8,400원, 9,700원 저희가 공략했던 그 자리 다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하게 8,600원까지 도달해주면서 8,400원의 1차 목표가를 터치해준 종목입니다. 자, 지난주 방송으로부터 5거래일 만에 14.3% 상승을 해준 종목이고요. 한농화성 우리가 ESS 테마로 시작을 해서 열폭파 테마, 그다음 전고체 배터리 테마, 다양한 배터리의 테마들을 많이 살펴보았는데요. 한농화성이 가장 선두주자로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되면서 다른 후발주들의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죠. 1차 목표 17,600원, 19,400원 잡아드렸는데요. 드디어 2차 목표가 돌파해주고 22,600원의 고점 만들게 되면서 지지난주 방송 이후에 44.6% 상승 중인 종목입니다. 추가적으로 오늘 만든 고점을 다시 한번 대응해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 지속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D&D 파마텍입니다. 지난주 방송에 제가 재료 설명드리면서 37,100원, 42,200원 체크해드렸습니다. 1차 목표가인 37,100원 돌파하게 되면서 정확하게 37,5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준 종목이고요. 지난주 방송으로부터 5거래일에 9.4%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자, HK이노엔입니다. 자, 우리가 전 저항 돌파, 전고점을 대응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죠. 자, 지난주 방송 이후 46,400원, 48,400원 잡아드렸습니다. 전 고점인 48,400원 무조건 돌파해주면서 49,200원대 고점 형성해 두었네요. 자, 정확하게 지난주 방송 이후 8.9% 상승을 해주었고요. 자, 그 위부터는 이전에 상승했던 구간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대응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KN솔입니다. 우리가 8월 28일 방송을 했고 액침 냉각 관련주들도 함께 살펴보았었죠. 대표적으로 삼성공조라는 종목도 우리가 바이킹 종목으로 공략을 했었고요. 자, 후발주들 상승 흐름 이어받아서 지난주 방송 이후 19,600원, 21,600원 잡아드렸는데요. 19,600원 정확하게 터치해주고 19,700원의 고점 세워두면서 12.4% 상승을 해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액침 냉각 관련주들의 엔비디아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지속해서 상승 여력 체크를 해보아야겠죠. 다음 파수입니다. 우리가 보안주로 함께 오픈베이스, 파수,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도 함께 보았었죠. 자, 9.9% 지난 방송 이후에 5거래일 만에 상승한 종목이고요. 자,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꼬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이 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까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혼조장 속에서도 상승률 내주시는 박지훈 전문가님이십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전문가님과 오늘의 시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코스피가 한 달 동안 그렇게 힘들게 회복했던 2,600선을 다시 내어줬는데요. 코스피 상승 종목 수가 53개밖에 안 됐고 또 반도체주 위주의 낙폭이 크더라고요. 맞아요. 좀 일각에서는 이제 정말 하락장의 시작이다, 아니다, 일시적인 하락이다 의견이 분분한데 전문가님은 오늘 시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은 시황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실 거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 설명과 앞서서 오늘 왜 시장이 하락했는지부터 우리가 알아야겠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이 상당히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는 지켜야 해주는 중요한 가격대가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 휴장이었고 그 휴장에 비해서 우리가 또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조업 지표 부진의 침체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되게 되면서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다시 사이드카가 걸렸던 자리에 종가를 회복해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HBM 단독 보도라는 내용들이 계속 지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번 기회에는 진짜 반등을 시기로 삼아서 현재 자리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이건 낙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현재 과거의 지표들로부터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장 막판에 어제 장의 막판에 우에다 총리, 일본은행의 총리가 이제 총재가 경기 고용 고용률이 지속될 시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내게 되면서 일본 엔화가 또 급등을 하고 또 금투세 이슈들까지 붙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게 이 말장난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잭슨홀 미팅에서는 금리 인하를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일단은 금리 인하를 하겠다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런데 0.5% 인하하는 게 아니라 0.25%의 인하로 우리는 실망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시장이 또 하락하는 모양이 나왔죠. 금리 인하는 하겠는데 더 큰 금리 인하가 아닌 0.25%밖에 안 한다고? 아, 뭐야, 실망이다라는 의견으로 증시가 하락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요. 0.5%를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거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불안함이 담긴 시장의 흐름으로 또 이유를 갖다 붙여가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0.25% 인하가 조금 더 안정감 있다라는 의견 쪽으로 긍정적인 의견이 갈리면서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급락, 그리고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역대 최대 2위에 극해 달했습니다. 지난달에 1위였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왜 이런 하락의 흐름이 나오느냐. 우리가 상승의 폭이 높아질수록 하락의 폭도 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저점 또한 높아지고 있고 상승의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엔비디아의 흐름은 견고하다. 그리고 이전에 상승했던 종목들 강하게 상승을 밀어 올렸었던 테마들이 현재 시점에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도는 사이클이다. 그다음 SCI 평가 정보가 이제는 수익을 챙길 목표가 부분까지 딱 가주었고 신라섬유라든지 양지사가 더 상승할 구간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상승도 오늘의 상승의 끝이 마지막일 것이다라는 저의 의견인데요. 일단은 하락의 핵심은 미국 제조업 지표가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결과가 나온 걸로는. 하지만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 신규 주문 수가 감소하게 되면은 가격은 올라간다. 즉 이거를 너무 나쁘게 해석을 하자면 이 침체와 인플레가 이제 길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거를 또 좋게 본다면 고용 증가가 되네. 고용 증가율이 높게 되면은 우리가 소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일 텐데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도 가능한데 지금 시장이 워낙 불안하고 그다음 금리 인하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다 보니 안 좋은 시선 쪽으로만 우리의 의견이 쏠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들을 이용해서 정말 이 개인들을 밀어내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도해 줄 수 있는 반등의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속상하시더라도 오늘 같은 흐름이 며칠 지속이 되더라도 9월장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약세장입니다. 추석도 껴져 있고 대부분 9월 달에 증시가 좋았던 적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뇌동손절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인내하면서 반등의 시점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타점이고요. 그다음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 함께 보시면서 간간히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는 습관도 함께 길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꼼꼼한 시황 브리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장중에도 전문가님 시황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을 알아보는 오늘장 스타킹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업종입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재개 소식에 관련 업종 올라왔고요. 방한한 체코 특사의 발언에 원자력 발전 업종 주목받고 있습니다. K뷰티 화장품 수출 호조세에 관련 업종 올라왔네요. 다음으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핑거와 K옥션이 토큰증권 관련 수혜주로 올라왔고요. 체코 원전 산업에 대한 계약 체결 확신 발언으로 한전 산업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기대감으로 제닉 올라왔네요.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올라왔는데요. 저는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또 오늘은 어떤 하트 가득한 종목들 3가지 꼽아주실까요? 네, 사랑이 가득한 종목 3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섬유와 카티스와 그다음 K옥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에서 꼽아주셨는데 첫 번째로 신라섬유 꼽아주셨는데요. 네. 오늘 장초반에 상한가 기록한 무서운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신라섬유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섬유 관련 업종은 좀 이제 사업은 사실상 철수를 했고 이제 현재는 부동산 임대와 통신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던데 이 종목 꼽아주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양지사 하면 또 세트주로 신라섬유를 잘 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은 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인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유통 물량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품절주라고 불리는 종목입니다. 항상 장이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이러한 종목들이 바닥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데요. 자, 이 신라섬유 오늘 갑자기 또 상한가를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주요 그냥 이슈에 대한 내용은 뭐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종목들 갖다 붙이면서 상한가 가기 또 충분한 재료이기도 하고요. 사업을 다각화하겠다. 이미 우리가 관심 없는 이슈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일단은 경기 침체 우려에 3%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품절들이 움직여 주었다. 우리가 이 종목 이전에도 양지사라는 종목 제가 바이킹 종목으로 추천해 드리면서 큰 수익을 또 챙겼던 종목인데요. 다음은 이 신라섬유에 대해서 내일 만약에 시초가 대응을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 신라섬유의 상한가 마감 가격이 1,297원입니다. 상당히 봐도 전체적으로 보아도 아직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고 오늘 거래량이 실렸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거래량은 아니어 봅니다. 하지만 이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왔고 이제는 장기 이평선 위로 캔들이 안착을 했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상승 구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이 종목이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시작을 해서 이 주가 하락을 이유로 1,500원대에 안착하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장이 불안해지다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일 갭이 7% 미만으로 뜨는 경우에는 우리가 시초가로 단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차 목표 가격은요. 이전에 지지했었던 1,400원의 라인, 그 2차 목표 가격은 이전에 한 번 더 지지 구간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갔던 빼지 않으려고 했던 저항 가격인 1,530원대까지 체크를 해보면서 내일 만약에 갭이 예상가가 크게 뛰지 않았을 때 우리가 이 목표 가격들 보시면서 대응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업 다각화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라섬유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스타킹 종목은 K옥션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K옥션은 미술품 경매를 하는 기업이잖아요. 요즘 토큰증권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관련 종목으로 오르고 있는데 이 토큰증권과 또 미술품 경매 무슨 연관성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자회사인 투게더 아트를 통해서 토큰증권 사업에도 나서고 있더라고요.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K옥션의 종목은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어제 한번 공부를 했다. 그리고 또 이 K옥션 이전에 우리가 갤럭시아 SM이라든지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비트코인 수혜주, 트럼프 관련 수혜주로 보면서 우리가 첫사랑 기법에 포착을 해서 수익을 내고 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렸던 바이킹 스탁에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다시 한번 STO 관련주들로 묶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죠. 결론적으로 제가 지정해드린 목표가에 도달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을 선발주자로 그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확산이 되었고 요 아이들 또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승 자리를 만들어주는 모양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습니다. 현재 자리 4,400원대는요. 이전에 지지를 했고 이전에 요 가격부터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크게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즉 2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상승의 시가 자리이기도 한데요. 자, 원래 우리가 봤던 종목은 최근에 수급이 잦게 들어왔던 가격대들을 돌파해주면서 장기 이평선 위로 캔들이 안착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하지만 오늘 20% 이상 상승을 보여주었고 오늘 종가 또한 이전에 최근에 뚫지 못했었던 4,300원대의 가격을 뚫어주게 되면서 종가가 안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거래량을 보시면요. 이전에 상승했던 거래량들과 맞먹지 않게 정말 크게 거래량이 터져주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평선의 추세 또한 이제는 상승하려는 흐름으로 보아서는 현재 가격부터 상승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유지를 해오던 4,900원대라든지 5,400원대의 저항 가격까지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슈로 K옥션 주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타킹 종목은 카티스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기술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게 보안 이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7월 말에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제 업데이트 관련 이슈로 전 세계 이제 850만 대가 이제 중지가 됐었잖아요. 영향을 받았었잖아요. 보안 관련 종목 중에서 카티스를 오늘 짚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 첫사랑 기법에 포착되는 종목들 중에서 항상 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거래대금이라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충분하게 터져 주어야 된다. 그다음 우리가 지금 보안주들이라고 하면은 센즈랩, 한싹, 모니터랩 등등 우리가 최근에 많이 또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쉬어가게 되면서 새로운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관련주가 생겨나고 있다. 자, 우리가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한 종목씩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따라서 올라가는 후발주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즉 열폭파의 테마도 그랬습니다. 한농화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양한 종목들까지 후발주자들이 생겨나고 비만치료제도 마찬가지. 제약바이오 테마주들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후발주들이 흩어지게 되었는데요. 이 보안 관련주의 랠리가 상당히 2월부터 5월 달까지 강한 상승을 보일 때 강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다. 보안 관련주들은 역시 강세이지만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후발주는 오늘 강했다라고 하는 건 이 보안 테마와 이제부터 앞으로 유리기판 테마 또한 따라가면서 반도체의 상승 흐름을 이끌어가지고 소형주들이 먼저 움직이는가를 우리가 먼저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 두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보안 관련주들 중에 계속 봐야 한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티스 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현재 자리 4,300원대는 지금 최근에 이 4,300원대 밑으로 강하게 빠지지 않으려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서 횡보를 합니다. 이 하락했던 박스권의 가격을 단번에 거래량이 실리게 되면서 4,300원대의 지지 가격을 다시 한번 찾아와 주었고 이 가격으로부터는 늘 거래량이 터졌었다. 또한 이 가격으로부터 상한가를 간 적이 2번이나 있네요. 또한 이 가격으로부터 저항대를 만든 상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균적인 이 종목의 주가 단가를 고려했을 때 지금 현재 자리에 4,300원에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다. 또한 재료와 테마도 있다라고 하는 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많은 보안주들 지금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카티스 종목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4,800원부터 이전에 많이 부딪혔었던 5,300원대까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신라섬유, K옥션, 카티스 짚어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공략주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똑똑한 종목을 골랐다면 이제는 실전 매매를 해봐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알아보는 셀킹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기다리던 첫사랑 시간이 왔습니다. 네. 참 계속 생각나는 첫사랑 기법인데 저는 곧 있을 추석 연휴에도 이 첫사랑 기법이 아찔하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진짜 첫사랑 그 여자 언제 나오냐. 또 드디어 있었나요? 나와주셨습니다. 오늘도 있으셨는데 도대체 이 첫사랑 기법 어떤 건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요즘에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가끔 이제 통화를 하게 되면은 하트 뿅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각인이 되는 딱 첫사랑 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 느낌의 종목들이 우리는 발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일단은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앵커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계속 아찔하게 막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봤던 종목이라든지 좀 쏠쏠하게 수익 재미를 봤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 손절한 종목도 물론 기억이 나고요. 그만큼 애착 있게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께서 아프지 않을 종목들을 잘 선별하시는 방법을 제가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테마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아무리 하락장이더라도 그 하락장 안에서 주도하는 또 테마가 있을 테고 테마가 없더라도 개별 이슈의 테마로라도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도주와 공략주를 잡는 방법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실천을 하면 되는데요. 나만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밀당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사랑의 성사가 어렵습니다. 서로 피곤하기만 하죠. 이 주식에서도 애매한 게 가장 무섭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맞는 건지 더 떨어질 것 같아, 이젠 올라갈 것 같은데라서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전에 이러한 행동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중에는 매수하지 않고 무조건 종가에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업으로 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딱 3시 20분에서 3시 30분까지 딱 10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첫사랑 기법에 포착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찾으실 수가 있다. 자, 단기 이평선 우리가 일단은 주가 상승의 기술적 분석의 기본이라고 하면 정배열에서 매매해라라는 법칙이 있죠. 자, 10선, 20선, 40선이 수렴이 되어 있고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종목 진입을 할 거고 볼린저 밴드라는 단기적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 지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 있는 자리와 현재 자리의 가격 맞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앵커님과 저처럼 상당히 끼가 있어야 되고 매력이 뿜뿜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인 즉슨 같은 자리에서 상한가를 말아 올린다거나 같은 자리에서 카티스처럼 계속해서 거래량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같은 자리 일정 가격 밑으로 빼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종목들, 즉 주포들이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가격이 명확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찾을 수가 있으셔야겠죠. 자, 그다음 대량 체결 상위 종목 리스트, 능력이 있느냐, 이 시장에서 충분한 거래 대금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느냐, 거래량이 터졌느냐를 우리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다음 가장 중요한 매도입니다. 저는 이 매도가 가장 쉽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매도는 여러분들의 심리가 100% 담겨 있기 때문에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원리와 이론부터 알게 되면은 가장 가까운 저항 가격부터 매도를 하심이 옳다라는 겁니다. 항상 부딪혔었던 가격대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신다면 매도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잘 챙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종목들은요, 첫사랑 기법에 지금 오늘장에서 포착이 되어서 앞으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고 상승한다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기법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이 나왔는데요. 자, 이 하트뿅의 불빛의 구간은 우리가 처음 만났었던 그곳, 우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의 향수, 뭘 먹었는지, 그 메뉴,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중요했던 구간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한전산업을 보면요, 이전부터 설명을 한다면 기존에는 못 들었었던 구간이 10,000원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19,5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한 같은 자리에 고점을 만드는 14,000원을 또 돌파해주면서 또 한 번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몸값을 계속해서 올려갔던 구간을 보면은 이 11,000원 밑으로는 빠지려고 하지 않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상승을 했다. 이전의 저항 가격이 지지 가격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늘 또 크게 상승했던 가격을 보니 이전에 상승했던 자리인 13,000원대를 지지를 삼아서 강하게 또 들어 올려 주었고 현재 자리의 종가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던 자리 고점을 만들어 주었던 이전에 저항대를 만들어 주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려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전산업이라고 하면은 원전이라는 테마가 바로 떠오르는데요. 체코 원전 수주 국책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도 제가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원전은 굉장히 중요하다. 좀 가치 있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원전주들을 봐야 하고 전기 전력과 에너지주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 너무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하루 이틀 종목으로 매매를 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직장을 그만두시고 트레이딩 기술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아니시고 정말 이 종목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매일매일 창출해 나가고 싶다면 기다림의 시간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장 시황에 맞춰서 시장 흐름에 맞춰서 나의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전산업에 대한 재료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가치를 판단한다면 더 높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매도 버튼을 이런 파란색 봉이 보이는 와중에는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걸 바로 뇌동매매라고 하죠. 자, 이 한전산업이 지금 가격은 상승을 하겠다라는 아주 명확한 그림이 나와주었습니다. 하락을 하더라도요, 이 주포가 있는 종목은 상승은 가파른데 하락은 아주 느립니다. 차츰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려오는 구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가격으로부터 상승의 신호탄을 주었고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이전에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았었던 우리가 수익을 냈었던 17,000원이라든지 18,400원대까지 공략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ESQV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정말 많이 터져주고 있고 현재 자리 2,295원대는요. 계속 우리가 단계적으로 어느 구간을 지지했느냐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지지 구간은 2,800원대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 지지를 깨고 안착했던 부분은 2,600원대였다. 그다음 이 지지 가격 밑으로 횡보했던 가격대가 2,300원대였다. 강하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한가를 전저점을 만들어주면서 상한가가 나와주었고 이 상한가 종가를 돌파해주는 자리에서 이전에 이 지지를 했던 구간을 단 하루 만에 찾아주었다. 그러면 이쪽 가격에서 이 바닥의 가격에서 상승의 힘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이제부터는 올리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추세를 보아도 장기 이평선이 쭉 하락하던 와중에 이제는 하락하는 흐름을 멈추고 횡보를 하는 흐름에서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전의 지지 구간들 2,500원이라든지 2,800원대까지 공략을 해보면서 상승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샤페론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이 종목도 이미 첫사랑 기법이 증명이 된 종목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락을 했던 박스권의 자리가 명확하고 우리가 샤페론도 이전에 못 들었었던 가격대인 2,000원대를 돌파했을 때 우리가 바이킹 스탁에서 우리가 첫사랑 기법으로 배웠던 종목입니다. 자, 물론 50% 이상 상승을 우리는 경험을 했고요. 자, 우리가 매수했던 단가가 2,000원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000원대 가격으로도 첫사랑 기법이 포착이 되면서 3,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첫사랑 기법 과거의 패턴만 봐도 아주 증명이 된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이 똑같은 가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가격대까지 들어 올렸다. 그럼 2차적인 상승을 이전에 3,000원대, 이 3,000원대는 하락을 메운 구간, 두 번째 첫사랑 기법의 타점이 나왔죠. 그렇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샤페론이 이런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는 쉽게 올리려는 흐름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3,400원, 3,900원대까지 대응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 추세 자체도 이제는 하락을 멈추고 이 자리에서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3,900원대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HK 이도엔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종목은 뺄게요. 지난주 종목인데 자, 핑거입니다. 하나, 둘, 셋, 뿅이 나왔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상한가 다음 날 다시 한번 갭상승이 하면서 1,120원대는 이전에 크게 상승을 들어 올렸던 가격대, 그다음 이전에도 이렇게 횡보를 유지를 해주었던 가격대라고 딱 차트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죠. 자, 그런데 집중하셔야 될 건 이전에 큰 상승했을 때의 거래량과
현재 자리의 거래량을 봅니다. 정말 현재 자리의 거래량이 유난히 많이 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핑거 같은 경우에도 STO 현재 지금 수단매가 돌고 있는 테마 안에 있고 대장주로 가장 큰 상승을 K옥션과 함께 해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급하게 올렸다라고 하는 건 어떠한 주체가 있어서 목표해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빠르게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주포들의 심리도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갭등 구간만큼 하락의 조정이 또 나올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라파스의 차트를 예상을 해본다면 이슈와 동시에 갭이 뜨게 되면서 바닥에서 단번에 급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자, 핑거 지금 호재가 있는 만큼 11,000원이라든지 12,000원의 구간, 이전에 상승했던 평균적인 구간까지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에너토크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오늘 유난히 에너토크, 우리기술, 한전산업,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첫사랑 기법에 딱 포착이 되면서 어떤 테마로 흘러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원전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집중을 해야 한다. 이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바이킹스탁에서 제가 추천을 또 해드렸던 종목이고 수익을 냈던 종목이죠. 자, 이전에 이런 고점들을 돌파해줌으로써 첫사랑 기법에 진입을 했고 우리가 1,500원대까지 상승해서 또 잡았으면 요 날 또 공부를 해서 고점까지 한 번 더 목표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현재 자리 6,600원대 우리가 공부했었던 첫사랑 기법의 가격대에 또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평선은 다시 한번 모이게 됩니다. 지금 체코 원전 수주 정말로 이제는 확신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들이 나오게 되면서 원전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자리부터 상승을 한다면 우리가 수익을 냈던 그 가격까지 7,200원이라든지 7,800원대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윗단가에 들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좀 더 멀리 봤을 때 이 1,500원의 고점을 계속해서 세워둔다라고 하는 건 1,500원은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전주들의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그다음 CI테크입니다. 하나, 둘, 셋, 뿅. 현재 자리에서 1,228원에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평선은 이제 횡보하는 흐름. 현재 가격은 지지를 받았던 구간, 현재 바닥부터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던 명확한 첫사랑 기법의 패턴이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380원, 1,570원 어떤 재료로 더 크게 상승해갈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좋을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우리기술입니다. 하나, 둘, 셋, 뿅. 자, 이 종목도 너무너무 명확하죠, 여러분들. 이제 딱 보이시지 않나요? 우리가 우리기술도 이전에 이렇게 못 들었던 한전산업과 똑같습니다. 자, 못 들었던 가격을 도달해주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 자, 다시 한번 상승을 들어올린 자리에 시가 가격은 최근에 저항받던 가격, 그다음 이 시가 기준으로 사이드카가 있었던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2,000원은 지켜주었다. 자, 2,000원대부터는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 종가를 만들게 되면서 상승을 준비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대응해본다면 우리가 수익 냈었던 그 자리 2,400원에서부터 2,700원대까지 함께 또 살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웨이버스 하나, 둘, 셋, 뿅. 이 종목 바이킹 종목에서도 정말 제가 수익을 많이 챙겨드렸던 종목이죠. 자, 웨이버스의 경우에도 1,870원대는 아직까지 첫사랑 기법의 그 가격대와 지금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다. 지금 시추 관련돼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대왕볼의 테마도 우리가 지속해서 유익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목표가는 동일합니다. 2,000원부터 2,200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여우 같은 첫사랑 매매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전략을 전수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내일장 바이킹 시간이 이어집니다. 투자의 첫걸음은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죠.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종목을 알아보는 내일장 바이킹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장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체코 원전 최종 계약 기대감에 급등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 체코가 한국과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최종 계약을 할 것이다, 확신을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장에서 18%나 급등해 줬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일본 방송 가셔서도 방송 봐주시는 분이 채팅창에 계시다고 하거든요. 정말요? 전문가님 인기가 나날이 고공행진 중이신데 일본에서? 네, 일본에서 보고 계시대요. 그분과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내일장 종목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제가 바이킹 종목은 항상 신경을 쓰는 편인데 우리가 바이킹 종목이라고 하면 내일 사서 당장 내일 수익이 나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셔도 안정적으로까지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해서 들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내일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해서 신용미수 쓰지 마시고 자, 제가 체크해드린 목표가 정확하게 잘 체크해보면서 조금 여유 있는 흐름으로 수익 안전하게 또 챙겨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산업의 경우에는 이미 재료를 알고 있고 그다음 그 알고 있는 재료 때문에 기대감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은 첫사랑 기법에 포착이 되었고 수주단고라든지 아니면은 일단 기본적인 분석 자체로 한전산업이 건실한 기업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자, 지금 다시 한번 체코 원전 건설 사업 확정 짓겠다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슈화가 되면서 동일한 뉴스에도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했던 종목들 중에 크게 수익을 준 종목이 국제약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양한 종목들이 있었는데 저와 함께 하다 보면 이런 동일한 패턴들을 띠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났다. 대한해운이라든지 이런 해운주들이라든지 물류대란 지금 운송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백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가는 그대로이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HBM 단독 공급 이제부터는 정말 본격화할 것 이런 기사들이 단독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전산업 원전주들은 이제 확실시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다양한 재료들이 더 붙게 되면서 상승하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한전산업의 경우에도 우리는 항상 너무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요 구간에서만 우리의 신경이 다 쏠려 있어요. 야, 요 구간에서.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주가가 어떻죠?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고점 또한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만 너무 힘들어하고 여기서 우리는 또 뇌동으로 인한 손절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면 또 날아가 버리고 내가 팔면 날아간다. 내가 팔면 날아간다.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이 되는 이유인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주식은 기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다이어트와 똑같이 다이어트도 식단이 70~80%고 운동이 20~30%입니다. 주식도 같습니다. 심리가 70~80%, 그다음 기술적인 트레이딩의 능력이 20~30%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심리,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잘 통제를 할 수 있어야 주식에서도 돈을 벌 수 있다. 그다음 남이 피눈물 흘릴 때 사야 내가 수익이 난다. 이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이러한 구간들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마음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주가의 흐름에 대한 상승의 패턴은 이전부터 이어오던 패턴을 그대로 현재 주가에 또 반영을 시키고 있고 우리가 재료 또한 나중에 좋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까지 이미 예측이 가능한 종목들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께서 매수 단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을 보시고 알맞은 비중으로 올바르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전산업도 지금 가격도 높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겠지만 현재 가격부터 상승을 한다면 이런 이전 고점들 다시 한번 대응해 볼 수가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날 7월 18일 날짜에 드디어 협상했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갭이 뜨고 쭉 장대 음봉으로 내려앉았거든요. 그 이후부터 지금 실망한 개인들 또는 고점에 물린 개인들은 이미 여기서 많이 손절을 많이 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비워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17,000원, 18,400원 드리고요. 손절가는 우리가 넉넉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00원대 이탈하면 우리가 손절을 해보는 방향으로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한전산업 짚어주셨습니다. 장중에도 전문가님의 이런 공략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막 하단 참고해주세요. 그럼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아찔해서 계속 생각나는 첫사랑 기법이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는 신라섬유, K옥션, 카티스 짚어주셨고요. 내일장 바이킹 종목으로 한전산업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전문가님의 노하우는 계속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